은둔형 외톨이. 인류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향해 진화해 왔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편안해졌지만 그 때문에 절박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필요성도 줄어들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인간적인, 즉 문명적인 연결들은 줄어들고 원시적인 연결들만 남게 된다. 인간적인, 즉 문명적인 연결이란 그동안 인간 사회를 구성하면서 인간다움을 키워온 연결들이다. 그 연결에는 타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 인내, 보살핌 등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온갖 지혜가 있다. 오래간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이미 만나 웃고 있었다. 나도 끼어들어 웃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왜 웃는지, 웃을 만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만날 때 별일 없어도 많이 웃는 것은 상대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상대에게 나는 안전하고 우리는 협동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우리는 서로 찻값을 밥값을 내겠다고 서둘렀다. 어떤 연예인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는데 혼주가 큰 사업가다. 나는 처음 본 사람인데 그의 눈빛이 따뜻하다. 내 손을 잡는 그의 손도 온기가 가득했다. 마치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 같았다.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 동생을 수십 년 만에 만났다. 그는 대기업 임원을 거쳤는데 어렸을 때와는 완전 딴판이었다. 어릴 때는 뚱뚱했는데 지금은 표정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가깝게 만나온 가족 같았다. 어렸을 때 그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놀러가도 아는 척도 안 했고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것만 좋아했기 때문이다. 오랜 사회생활이 그를 지극히 세련되게 변화시킨 것이다. 인간적 연결 아니면 원시의 연결. 사회생활은 하면 할수록 서로 협동하는, 즉 인간적인 신경 연결이 많아진다. 많이 웃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신경은 신경과 연결된다. 사회생활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인간적인 연결은 사라지고 원시적인 연결만 남는다. 원시적인 연결은 두 가지이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 마치 아프리카 야생같이 쫓고 쫓기고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연결만 남는다. 그때가 되면 혼자 도시 속의 원시인, 문명 속의 원시인이 된다. 마음속의 원시 본능이 밖으로 투사돼 사방이 온통 원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 원시 시대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묻곤 한다. 혹시 밖에 나가면 맞을까봐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다고 말한다. 아무도 그를 때릴 리가 없지만 혼자 원시 공포 속에 사는 것이다. 평화로운 초원에서 보이지도 않던 사자, 호랑이, 표범 등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잔잔한 물가에서 악어가 갑자기 날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무 위에선 못생긴 원숭이들이 끽끽거리고 하늘에선 사나운 녹수리들이 빙빙 돈다. 기껏 도망쳐 잠시 쉴라치면 비굴한 표정의 하이에나들이 침을 흘리며 다가온다. 사방 온 천지를 둘러봐도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이다. 원시시대의 인간들이 왜 동굴에서 살았겠는가?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랬지. 현대의 동굴은 먹고 자는 것도 해결되고 전기도 들어오고 인터넷,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영화, 야동도 넘쳐나니 이것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 나는 그저 부모님이 밖으로 나가라고 할 때 죽겠다고 난리만 치면 된다.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한다. 그러다 정말 부모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드라마 스위트 홈 2화가 이런 경우를 잘 표현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차 사고로 죽자 혼자 남은 은둔형 외톨이 현수가 장례식장에 나타난다. 그는 진짜 밖에 나오기 싫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왔다며 절규한다. 꼴랑 3천만 원으로 혼자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죽으라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평생 먹고 사느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선택은 단 2가지이다. 사회생활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돈 떨어질 때까지 계속 혼자 살든지. 현수는 후자를 선택하고 다시 골방을 찾는다. 라면만 시켜 먹으면서. 진짜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말부터 사라진다. 사람을 안 만나고 사회생활을 안 하면 말부터 사라진다. 사람을 만나도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문명은 언어가 생기면서 시작됐는데 원시시대로 돌아갔으니 말이 필요 없다. 사회생활을 기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원시성은 더 깊어져 밖에 나간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밖에 나가는 날이 바로 제삿날이다. 그가 느끼는 밖이란 상상하기도 힘든 무서운 곳이다. 더 로드란 영화가 이런 두려운 심리를 잘 보여준다. 어떤 이유로 인해 인간 사회 질서가 갑자기 무너지고 원시 사회가 된다.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강간하고 잡아먹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자살한다. 맞아 죽고 강간당하고 잡아먹히느니 차라리 곱게 죽겠다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들 심정이 딱 그러하다. 나가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집에서 곱게 죽겠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겁도 너무 많아지면 공격적이 된다. 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 대상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밖에 있는 모두가 다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칼을 들고 나가 아무나 찌르고 도망친다. 묻지마, 범죄이다.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말한다.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언제 사람이 튀어나와 찌를지 모른다고. 이 현상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좀비가 된다. 전에는 사람을 찌르고 튀기라도 했지만 이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이다가 죽는다. 인류는 이렇게 망한다. 은둔형 외톨이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으로 늘어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죽고 죽이다가 핵폭탄도 터트리면서 멸망하는 것이다. 영화 콘택트에서 우주인은 엘리에게 인간들은 흥미로운 종족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아름다운 꿈과 더불어 아주 끔찍한 악몽도 꾼다. 너무나도 고립된 듯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이런 탐색을 통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만남일 뿐이다. 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우주인은 이제 집으로 가는 거라고 답한다.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다시 올 수는 있냐고 묻는 엘리에게 우주인은 이건 첫걸음일 뿐이라며 계속 나아지게 될 거라고 위로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걸 봐야 한다는 엘리에게 우주인은 우주 탄생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진실이 있으니 그건 바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라며 계속 나아가라고 충고한다. 우주인을 만나고 온 후 엘리는 이렇게 진술한다. 나는 경험했다.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안다. 나는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소중한 경험들을 했다. 우주는 나에게 비록 우리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린 우주에 속해 있는 위대한 존재이며 또한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 모든 이들이 잠시라도 내가 겪은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공유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희망이다. 결국 나아가고 만나야 한다. 그것만이 인류를 정신병과 멸망에서 구원하고 계속 발전하게 한다.